비는 그쳤는데 바닥엔 아직 부서지지 않은 물빛이 남아 있었다. 거실 창문에 붙은 물기 자국을 손가락으로 훑다가 손끝이 식어서 멈췄다. 주전자는 한 번 더 김을 뿜고 나는 컵받침을 반바퀴 돌렸다. 앨범을 덮었지만 사진 속 표정들은 쉽게 닫히지 않았다. 20살의 나, 그의 손을 잡고 어색하게 웃던 나, 그때의 나는 내가 맞이할 계절이 이렇게 길고 습할 줄 몰랐다. 결혼은 햇살이라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내 계절엔 어김없이 예보에 없던 비가 내려 신발을 젖게 하고 마음을 눅눅하게 만들었다. 시작은 사소했지만 오래갔다. 젖은 신발, 빨아버린 마음, 그리고 기록. 상견례 날 레스토랑의 둥근 테이블은 유난히 매끈했다. 빛이 반사되어 접시 위에 동그란 얼룩을 만들었고 나는 그 얼룩만 보고 있었다. 남자는 내 손 아래 얹힌 천을 슬쩍 잡아당겨 주었고 그의 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는 눈으로 내 쪽을 바라봤다. 우리 집은 허례허식 안에 예단은 간소하게 대신 실속 있게. 나는 어떤 실속인지 묻고 싶었지만 질문이 기어 나오기도 전에 우리 방식. 이라는 짧은 문장이 길게 내 귀에 걸렸다. 남자가 한마디 하려다 말자 아들은 조용히 먹어. 라는 칼날이 탁 하며 내려앉았다. 그 말이 예고편이었다는 걸 그때의 나는 몰랐다. 신혼집은 새 비누 냄새가 참 오래갔다. 아직 포장도 못 뜯은 그릇들을 씻어 첫 방문을 준비하던 날 나는 메모장에 또박또박 메뉴를 썼다. 갈비찜, 잡채, 나물, 된장찌개. 김이 오르는 전골 냄비 옆에서 팬의 기름이 사근사근 튀었고 손가락에 대인 자국을 호호 불며도 이번만큼은 완벽하고 싶었다. 상을 차리고 나서 어머니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입맛에 맞으실까요? 맛이 없다는 건 아닌데 우리 집은 이런 식으로 먹진 않아. 어머님이 말씀하셨다. 남편이 난 맛있는데. 하고 웃자 입맛은 참 애 같다. 하는 말이 돌아왔다. 그 순간 이틀을 재워 번듯하게 모양을 잡은 갈비가 돌덩이처럼 보였다. 그날 밤 설거지 물을 트는 동안 거실에서 낮게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 장가 가서 철이 없어졌니?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려 먹을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엄마 자기가 엄마 말 끊지 마. 나는 수건으로 젖은 손을 닦고 휴대폰의 빨간 녹화 버튼을 최초로 눌렀다. 파일명은 첫 방문평가. 그 작은 점이 나의 방패이자 증인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명절 아침 시댁 마당의 빨래줄에는 내 운동화와 아이 운동화가 뒤집혀 매달려 있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에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어머님, 이거 왜 젖어 있어요? 더럽길래 빨았지. 그날은 친정에 가는 날이었다. 예약 시간도 있었고 아이는 외할머니가 만든 떡을 먹고 싶다며 새벽부터 들떠 있었다. 저녁 먹고 가. 밤 운전 위험해. 신우이는 슬리퍼를 끌며 나와 언니, 명절은 시댁이 먼저지. 친정은 내일 가도 되잖아. 하고 덧붙였다.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드라이기를 켰다. 웅웅거리는 바람 사이로 며느리는 명절에 써먹어야지. 언제 써먹냐. 는 목소리가 얇게 스며들었다. 드라이기를 껐다. 그날부터 나는 나를 말리기 시작했다. 젖은 건 신발만이 아니었다. 내 이름과 숨 그리고 존엄이 함께 젖어 있었다. 파일명 젖은 신발 명절음성. 태그 방해 모욕 개입. 달력은 붉은 동그라미로 촘촘했다. 차례, 제사, 기일 또 제사. 옆에는 어머니의 허리 수술 사진과 경과 5개월 메모. 이제 제사는 내 몫이야. 큰 며느리니까. 절에 위임하는 집도 많다더라고요. 어머님 허리도 아직 조상을 절에 맡겨. 며느리가 할 일을. 시동생은 수술 전엔 엄마가 다 하셨다. 고 덤덤히 덧붙였다. 나는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가리켰다. 그럼 저거 먼저 부탁해요. 저는 재료 다듬을게요. 내 입에서 먼저 나온 내 편을 드는 문장. 나도 좀 놀랐다. 세탁실에선 거품이 세제컵을 넘었다. 수건을 깔며 미끄러운 바닥을 닦는데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왔다. 너는 진짜 곱게만 자랐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사과는 익숙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사과 뒤에 붙이는 문장들, 즉 시간과 장소, 말의 정확한 표현들을 더 꼼꼼히 적기 시작했다. 메모 앱의 빈칸이 내 쪽에 서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고지서 봉투를 탁 내려놓았다. 전기, 가스, 수도 밀렸어요. 생활비 아직도?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않고 말했다. 할 말 없어. 공과금은? 할 말 없다고 했지. 갈등을 피하는 그의 방법은 부재였다. 나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현관에서 캐리어를 열고 골프채, 낚싯대, 브랜드 벨트, 박스에 넣어둔 고가의 소품들을 하나씩 꺼내 사진을 찍었다. 거의 새 것 급처. 직거래 가능. 그날 저녁 우리는 스테이크를 구워 먹었다. 달궈진 팬 위로 핏물이 올라오고 버터 향이 집안을 채웠다. 아이가 맛있다를 3번 말하는 동안 내 안의 죄책감은 작아지고 내가 나를 먹였다는 감각이 자랐다. 주말 밤 취기가 오른 남편에게 나는 청양고추를 듬뿍 넣은 라면을 끓여주었다. 물 좀 맵다. 그러게 말 좀 하지. 화장실 문은 새벽까지 닫히지 않았다. 나에게 사이다는 탄산의 톡솜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절차였다. 임신 테스트의 2줄은 오래가지 못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는 단정하게 말했다. 산모 탓 아닙니다. 복도 끝에서 어머니는 그래도 검사 더 받아봐. 체질이 약해서 그런가 봐. 라고 말했다. 한 달 뒤 봉투 속 결과표에서 빨간 밑줄은 남편의 이름 아래 있었다. 어머님, 제 건 정상이래요. 남편 쪽 치료가 필요하대요. 검사 잘못된 거 아냐? 어머님이 원하셔서 받은 검사예요. 이젠 제 탓 말은 그만해 주세요. 내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입안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문장이 드디어 입 밖으로 정확히 나왔다. 시댁 단톡방에는 둘째 신우 임신 축하 메시지가 폭죽처럼 올라왔다. 사진, 하트, 케이크, 이모티콘. 나는 조용히 채팅방 나가기를 눌렀다. 남편이 왜 나갔어? 묻자 마음 보호라고 답했다. 뭐? 설명 끝. 떠나려면 무게를 덜어야 했다. 설명을 덜고 감정을 지켰다. 마트 세제 코너에서 어머니가 불쑥 말했다. 그때 신발 일부러 빨았어. 알아요. 알아? 그날부터 기록했으니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내밀었다. 녹음 파일 목록이 끝없이 이어졌다. 신우이 주방 905, 민수 베란다 2233. 명절 아침에 틀자 조용히 오래가는 건 독이야. 한번 크게 아픈 건 약이고. 어머님, 이번엔 같이 서자. 오랜만에 깊게 잤다. 같은 편이 생겼다는 건 꿈의 색도 바꾼다. 명절 아침 친척들이 모인 거실에서 어머니는 TV 화면 공유를 켰다. 며느리는 명절에 써먹어야지. 생활비? 잠깐 끊어야 정신 차리지. 웅성거림이 퍼졌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41일의 빈 입금 내역, 의사 소견서, 검사지. 신우이가 그걸 왜 여기서? 라고 말하자 어머니가 오늘 하자 오늘. 로 잘랐다. 어머니는 하나씩 선언했다. 첫째, 재산은 절에 위임한다. 비용은 내 연금에서 며느리 손 안 빌린다. 체면이. 내 체면은 내가 벌어 며느리 허리로 세우지 마. 둘째, 가족 공용 통장 명절 제사 지출은 거기로만 사전 합의 없는 송금 금지 어기면 다음 분기 지원 중단. 셋째, 민수야 생활비 고정이체 걸어 잠수 입금 중지는 집안에서 퇴출. 남편이 머뭇거리자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박았다. 사과는 시작일 뿐이다. 내 등받이를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듯했다. 나는 메모 앱을 닫았다. 오늘만큼은 기록보다 기억이 먼저였다. 마당에서 어머니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새 운동화 상자와 헤어드라이어. 그날 내 신발을 빨아 마음을 적게 했지. 오늘은 내가 바람을 대. 새 운동화의 흰 끈을 매며 말했다. 이젠 안 말라도 돼요. 다 말랐어요. 제 마음이요. 어머니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문을 삐걱 열 때 나는 소리와 닮아 있었다. 새벽 전화. 엄마 쓰러지셨어. 병실의 파형은 규칙적이었고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물컵과 립밤을 챙겨 담요 끝을 정리했다. 눈을 뜨자마자 너는 집에 가라. 아들만 있으면 돼. 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지 않았다. 물컵을 쥔 손이 차가웠다.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을 정리하다 낡은 흑백 사진을 발견했다.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와 옆에서 웃는 남자. 뒷면에 작게 적힌 글씨. 내 아빠 나의 소중 그땐 내 다리가 아니었어 마음도 아니었고. 사진 한 장이 말보다 오래 말할 때가 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사고로 주저앉았던 몸, 떠난 약혼자, 등을 돌린 아버지, 곁에 남아준 한 사람. 그 다음부터 남자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보는 습관이 생겼다는 고백. 아들이 의지할 사람을 경계해 나를 눈엣 가시로 봤다는 고백. 미안하다. 내가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랐는데 내가 너를 나처럼 만들었어. 나는 어머니 손등에 조심스럽게 내 손을 얹었다. 딸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람으로 살게만 해주세요. 어머니 손이 아주 약하게 떨렸다. 며칠 뒤 주방 상위에 놓인 반찬통 사이로 어머니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채팅창 상단엔 그의 재혼 뒤 데려온 딸, 그러니까 신우이가 남편에게 보낸 송금 요구와 비난 메시지들이 줄줄이었다. 막아보려다 혼자 못 막았어. 이제 같이 막아요. 우리는 카페에서 신우이를 마주 앉혔다. 어머님께 드린 돈 돌려주세요. 내역 다 있어요. 가족끼리 그럴 거야? 가족이라서 그래요. 나는 녹음 버튼을 슬쩍 보여줬다. 대화 기록도 있고 통장도 있고 어머님 녹음도 있어요. 깔끔하게 돌려주시죠. 신우이는 한참 침묵하다 한 달만이라고 했다. 오늘 약정서, 공증, 미이행시 바로 진행. 끝말이 단단해지자 표정이 무너졌다. 한 달 뒤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 파일명 회수 완료 정산. 알림음이 유난히 맑았다. 우리는 실무도 바꿨다. 가족 공용 통장에 명절 제사 지출만 모으고 지출 전 합의서를 간단히 쓰기로 했다. 체크리스트를 만든다고? 남편이 의아해하길래 나는 웃었다. 말로 싸울 시간에 표로 합의하자. 시어머니는 내 노트를 보더니 너는 살림을 문서로 하네. 라며 혀를 찼지만 그 혀 끝에 묘한 안심이 붙어 있었다. 말은 번복되지만 글은 남는다. 가족의 체온을 잃지 않는 선에서 우리에겐 약간의 문서가 필요했다. 남편과도 구조를 바꿨다. 테이블 위에 상담 예약서와 고정이체 화면을 펼쳐놓고 하나씩 눌렀다. 이체 걸었어? 응, 매달 25일. 상담은? 8회. 이번 주부터. 종이컵 물을 반씩 나눠 마시며 그는 말했다. 나는 엄마 사이에 낀 줄만 알았어. 근데 내가 만든 사이였더라. 알게 된 게 중요해. 내가 떠나도 할 말 없었어. 떠날 준비는 했었지. 근데 같이 걸을 준비도 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그는 질문을 만들기 시작했다. 오늘은 뭐가 필요해? 이번 주 계획 같이 짤까? 잠수 대신 보고 해명 대신 합의. 단어를 바꾸자 눈빛이 달라졌다. 절에 제사를 위임하는 날 향로에서 오르는 연기가 가늘고 맑았다. 직원은 절차와 비용, 사진 영수증 발송 일정을 또박또박 설명했다. 어머니는 우리 집이 많이 편해질 것 같다. 고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디오 대신 창밖 바람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내가 내 고집을 오래 먹었지? 고집도 반찬이던데요. 너무 짜지만 않으면. 둘이 동시에 웃었다. 농담은 오래된 벽지 틈으로 스며든 햇살 같아서 공간을 바꾼다. 작은 흔들림은 아직 있었다. 신우이가 한 번 더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흔들어 보려 했고 남편이 회사 스트레스로 이틀간 연락을 늦춘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예전처럼 감정으로 달려들지 않았다. 캘린더를 열어 2시간짜리 숨고르기 블록을 만들고 해야 할 일을 작은 조각으로 쪼갰다. 어머니에게는 문자로 간단한 보고를 드렸다. 어머님, 오늘은 통화 길어지면 서로 힘들 것 같아 내일 오전에 전화 드릴게요. 지금은 이것부터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짧게 답했다. 그래. 내일. 다음 날 통화는 9분 40초 만에 끝났고 우리 사이의 공기는 지켜졌다. 관계도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몸으로 안다. 시장 골목 끝 파전집에서 어머니가 계산을 하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쏜다. 내가 멈춘 시계를 다시 돌렸으니 큰 돈 아니에요. 큰 돈은 내 고집 풀어내느라 쓴 4시간이야. 종이봉투 안에서 따끈한 파전이 습기를 뿜었다. 나는 그 습기가 이제 싫지 않았다. 젖음이 꼭 나쁜 건 아니란 것도 조금은 알게 되었다. 준석 형과는 3번 더 만났다. 형은 자기 안의 미안함을 꺼내는 법을 천천히 익히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미안함을 혼자 독점하지 않으려 애썼다. 4사람이 앉은 거실에서 어머니는 결국 말했다. 내가 틀린 걸 오래 믿고 있었다. 미안하다. 남편은 엄마, 우리 이제 각자 자리에서 잘하자. 고답했고 신우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언니 미안해. 라고 했다. 나는 다음 명절엔 김치전 내가 구울게요라고 했고 시동생은 설거지는 제가. 라고 나섰다. 웃음이 번졌다. 웃음은 계약의 도장 같아서 한 번 찍히면 쉽게 번복되지 않는다. 새벽 주방에서 미역이 불고 깨소금 냄새가 났다. 어머니가 간을 보더니 싱겁다. 너 닮았네. 라고 했다. 어머님 닮아야 간이 딱 맞죠. 어머니는 미역 한 덩이를 내 그릇에 툭 올려놓았다. 많이 먹어 힘들었지. 이제는 덜 힘들어요. 우리는 명령문 대신 청유형을 쓰고 의심 대신 보고를 나누고 잠수 대신 예약을 했다. 단어 몇 개를 바꿨을 뿐인데 집의 온도가 변했다. 주말 봉사센터에선 반찬 봉투에 스티커를 붙였다. 어르신용 저염고 담백. 어머니가 고무장갑을 맞잡아 끼며 말했다. 내가 누구한테 뭘 해주고 있네. 세상 바뀌었다. 어머님이 바꿨죠. 너도. 반찬통을 들고 나오는 노인의 등을 보며 어머니가 아주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 손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오래 묵은 것이 조금씩 풀렸다. 여행버스 창가에 앉은 날 들녘이 빠르게 스쳤다. 어머니가 내 어깨에 살짝 기대며 이어폰 한쪽을 건넸다. 제목 모를 옛 발라드가 낮게 흘렀다. 딸이었으면 좋았겠다. 이미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또 할래. 딸아. 그 짧은 호칭 하나에 지난 계절들이 겹겹이 접혀 들어갔다. 다른 계절에 서 있던 우리가 이제 같은 바람을 맞고 있었다. 집 앞에서 운동화 끈을 묶었다. 하늘은 오랜만에 아주 맑았다. 바람이 발등을 스쳤고 현관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서 있었다. 다녀와라 우리 딸. 다녀올게요, 어머니. 가족은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는다. 다만 어떤 날 서로의 사람 냄새를 알아듣는 순간이 있다. 우리에게 그 순간은 젖은 신발과 마른 마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기록이었다. 부엌에서 밥물이 끓어 넘치자 어머니가 불을 줄였고 나는 뚜껑을 반쯤 열어 김을 빼냈다. 김이 천천히 빠져나가며 유리창을 얇게 흐렸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 아주 작은 각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이다는 누가 대신 따라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뚜껑을 함께 돌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 이제는 안다. 오늘도 뚜껑을 살짝 한 번 더. 그리고 나는 메모 앱을 닫고 달력을 넘긴다. 붉은 동그라미는 줄었고 새로 그은 파란 줄엔 가치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